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사이버 안전관리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강혜원 시청자 평가원과 경제부 이승은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 소식 자고 나면 터지는 사고 소식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혜원 평가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올 들어 고객 정보 유출과 대출 사기 등의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이 은행장들을 소집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에 나섰습니다. 연초부터 카드사에서 천문학적 숫자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면서 금융사들이 제도 개선을 약속했지만 또다시 신용카드 단말기가 해킹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금융사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달 초 감사원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의 문제점까지 지적하면서 사이버 보안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재점검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최근 YTN에서 보도된 내용을 살펴보면 감사원이 금감원과 금융위원회가 IT 부문에 대한 검사 항목을 누락하고 필수 규정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등 관리 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하는데요. 올해 일어난 고객정보 유출 등의 금융사고가 용역업체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해 일어났다는 점을 참고하면 사실상 일련의 사건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도 무시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감사원 보도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승은 기자 이 내용 직접 취재하셨는데요. 내용을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지난 14일 감사원은 금융권의 정보 보호와 사이버 안전 관리 감독 실태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감사원은 금감원이 주요 검사 대상 금융기관 144곳 가운데 15%에 이르는 26곳에 대해 지난 5년 동안 IT 부문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자금융감독 규정에 있는 사이버 안전 30개 조항 가운데 15개는 검사 항목에 반영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반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저축은행 72곳의 정보가 몰려있는 통합정보 시스템의 개발과 운영을 분리하지 않아 용역업체가 서버에 접속할 가능성을 차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보고서와 관련된 감사원의 실질적인 감사가 지난해 연말에 이뤄졌다며 이와 관련한 조치는 지난 1월과 지난달 발표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 대책에 담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책을 보면 금융당국은 금융기관들이 최고 정보보호 책임자, 즉 CISO 책임 아래 매월 보안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최고 경영자에게 이 점검 결과를 보고하고 금감원에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필수 보안 규정이 누락되지 않도록 금융보안 표준 체크리스트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금융사 외주 용역의 입찰에서부터 계약, 수행, 완료 등 전 단계에 걸쳐 관리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외주 용역 관련 핵심 보안 점검 사항은 매일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또 외주 개발 업무는 장소를 분리하고 개발 시스템은 운영 시스템과 분리하도록 했습니다. 또 금감원을 중심으로 기동 점검반을 꾸려서 불시 점검과 기획 검사 등을 통해 금융회사 보안 규정 실천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보고서에서 금융기관의 모바일 앱 72개 가운데 38개에서 위변조가 가능하거나 주요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취약점이 발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금융사들에게 취약점 분석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을 당시에 모바일 앱 관련 보안 강화 내용이 들어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발표한 대책에서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이 개인정보를 최대한 덜 모으게 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불법 활용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기관이 불법 유출된 고객 정보를 이용하면 매출의 3%까지, 실수로 고객 정보를 유출했을 때는 50억 원까지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보다 강화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외국처럼 기업들에게 천문학적인 금액을 물릴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나 집단 소송제를 도입해서 고객 정보 보호를 게을리한 기업에게는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강혜원 평가원 이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 등 금융권 사이버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공인인증서 규제 개선 문제 등 국내 온라인 금융 환경에 대한 여러 이슈가 꾸준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보안과 개인 식별을 위해 사용되는 액티브엑스 프로그램과 공인인증서가 사용자의 편의를 심각하게 침해하면서도 정작 개인정보 보호에는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외국인들의 국내 온라인 쇼핑 이용 불편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액티브엑스 활용 범위 축소 등의 대안들이 연이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아이핀 도입 등 대안적 개인 식별 제도 및 국내 온라인 결제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제도 개선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속 시원한 해결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내 온라인 결제 시스템과 관련해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적인 변화들의 진행 상황이 궁금합니다. 네, 이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승 기자? 네, 대표적인 낙후된 규제 중에 하나로 공인인증서가 지목되면서 금융당국이 발빠르게 조치에 나섰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내 외국인 모두 온라인 쇼핑몰에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현재 30만 원 이상 인터넷 쇼핑을 할 때 공인인증서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감독 규정 시행 세칙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국인도 곧 공인인증서 없는 온라인 쇼핑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공인인증서 적용 여부를 카드사와 전자지급 결제 대행업자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온라인 계좌이체의 경우 현재대로 30만 원 이상 결제 시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관건은 편리하면서도 안전한 공인인증서 대안 수단이 있는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1억 건이 넘는 신용카드 정보가 노출되는 등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광범위하게 유출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곧 1차로 LG, CNS, 엠페이 등 공인인증서 대안수단의 보안성 심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곧바로 카드사들이 공인인증서 대신에 이런 대안수단들을 선택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검증할 충분한 시간이 없는 데다가 만일의 경우에 책임져야 할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카드사들이 공인인증서의 대안이 될 다양한 인증 방식에 대해 충분히 검증할 기회를 주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합니다. 또 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 이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한 뒤 의무 사용을 폐지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규제만 풀어주고 대체 수단은 마련해 놓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가 보안기술 발달과 전자상거래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입니다. 네, 오늘 뉴스 진단 사이버 안전 관련 보도와 관련해서 강혜원 시청자 평가원과 경제부 이승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엔 시청자들께서 직접 만든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사고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UCC 공모전을 열었는데요. 여기서 동상을 받은 작품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마이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소나기에 대한 김은미 평가원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TN 시청자 평가원 김은미입니다. 평소에는 쉽게 꺼내지 못했던 마음속 이야기들을 누군가와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즐겁고 행복한 경험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이TN에서도 시청자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이TN에서 새롭게 소통과 나눔이 있는 이야기를 시작한 소나기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미디어는 우리의 일상에서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는 유용한 매개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보와 뉴스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정서를 나누고 전달할 수 있을 만큼 시청자들의 일상에서는 이제 없어서는 안 될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정서적 공감을 나눈다는 것은 특정한 몇몇의 권위자에게서 나온 정보를 전달하는 것보다는 시청자가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보통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등장해서 정보와 정서를 전달하고 나누는 것이 더 유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이티엔에서 방송되는 소나기 역시 직접 청중이 참여하고 그들의 고민과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시청자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들을 시작하게 됨으로써 시청자들에게는 실제 상황을 다룰 수 있게 되는 것이며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던 시청자들에게는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시청자들이 쉽게 대화의 내용에 동일시할 수 있고 감정을 이입해서 함께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은 일정 부분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라고 신뢰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날의 방송에서도 내 안의 얼음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트라우마가 되어서 마음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상처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속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고 공감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는 서로를 이해하고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서적인 감정을 전제로 해서 시청자들에게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것은 어쩌면 더욱 신중하게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소나기와 같은 유사한 형태의 방송에서 지나치게 사실 그대로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종종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강박관념은 과장되고 폭력적인 발언과 부적절한 은유의 표현 등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소나기와 같은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인 현실성과 진실성을 왜곡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날의 방송에서도 진행자의 유머적인 표현으로 듣기에는 다소 불편하고 거북한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유머적인 표현이 대화에 더욱 집중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시청자들에게 있어서 마음속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것은 어쩌면 평소 쉽게 나눌 수 없었던 대화의 시작일 것입니다. 이처럼 어렵게 시작한 이야기가 가볍게 웃고 흩어져 버리는 단발적인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신중하지 못한 채 전달되는 과장되고 폭력적인 표현 등은 오히려 시청자들이 대화에 참여하고 공감하는 데 방해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해당 방송에 대한 신뢰 문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신중하고 신뢰할 수 있는 표현과 이야기를 통해서 앞으로도 꾸준히 진행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시청자들과 마음속 소통을 시작하려는 소나기를 통해서 즐겁고 행복한 공감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지난 16일 발생한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 국민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했는데요. YTN은 이날 오전 가장 먼저 사고 소식을 전하고 하루 종일 특보를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신속한 보도는 바람직하나 좀 더 정확하게 보도했으면 좋겠다는 시청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YTN은 지난 16일 오전 뉴스 도중에 진도 부근 해상에서 승객 500명이 탄 여객선이 조난됐다는 속보 자막을 내보냈습니다. 이어 곧바로 특보 체제로 전환해 대형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런데 사고의 심각성과 다급한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출처가 불분명한 성급한 보도로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침몰 여객선 승객들의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온 국민의 관심이 승객 구조에 집중된 상황에서
구조자 수와 사망자 이름 등은 무엇보다 정확하게 보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 아쉬웠습니다. 생생한 현장 중계와 구조작업 관련 보도가 필요한 상황에서 장시간 스튜디오 대담이 이뤄지고 자료 화면이 반복적으로 방송된 것도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지난 15일 오후 뉴스큐 시간에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광역단체장 후보들을 소개하면서 이들 후보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배경 화면에 나온 인물의 사진의 해상도가 너무 떨어져서 시청하기 불편할 정도로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진행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카메라 앵글도 시청에 불편을 주는 때가 있었는데요. 앵커나 기상캐스터의 전신을 비출 때 진행자의 다리가 잘려 보이거나 화면이 너무 작게 보여서 내용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YTN 사업 이전 후 스튜디오가 이전보다 훨씬 넓어지고 배경 화면의 스크린도 확대된 만큼 새로운 환경에 맞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으면 합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대철 한양대학교 교수로부터 보도 프로그램에서 진행자 역할에 대한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논평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은 모든 프로그램에서 진행자 역할이 크게 작용합니다. 특히 보도나 재난방송에서 진행자의 역량은 더욱 중요한 활동으로 여겨집니다. 시청자나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요구나 주장을 반영하고 또 그 답을 제공하는 과정이 과거와는 달라졌습니다. 직접적이고 직설적인 표현을 하기 때문에 진행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원래 진행자는 시청자를 위한 자연스러운 연결고리의 역할이었는데 진행자를 위한 독자적인 위치로 이동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뉴스 보도의 앵커나 예능 프로의 진행자에 따라서 시청률이 달라지는 이유가 되고 전문 진행자라는 이름도 달게 되었습니다. 진행자나 앵커의 위상이 달라지면서 칭찬 못지않게 불만도 생겼습니다. 주로 말 실수이거나 표정이나 의상이 화려해도 또 수수해도 각기 색다른 반응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많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위치가 된 것입니다. 진행자는 재난방송의 당사자나 시청자가 기대하는 정곡을 맞춰야 합니다. 그 기대나 바람을 맞추려면 짧은 시간에 정확한 답을 신속하게 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간격을 좁혀야 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보도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외부적인 어려움입니다. 내부적으로 어려운 경우는 진행자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야 한다는 중압감도 있습니다. 즉, 주도적인 역할 또는 심층적이거나 치밀한 질문의 맛을 살리려는 경우, 예리함이나 차별화된 자신의 특성을 살리려는 의욕이 때로는 예기치 못한 반응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욱이 오랜 시간 방송을 하는 경우는 새로운 사실이나 정보가 없을 경우 같은 내용을 반복하거나 중복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지만 시청자는 이해하거나 용납하지 않는 냉정함을 보입니다. 시청자의 기대나 의견이 실시간으로 접수되고 있지만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도 어려움을 더해줍니다. 돌발적이라는 이유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바로 방송입니다. 재난은 예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동력이나 준비된 자료나 임기응변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진행자와 기자의 관계에서 질문과 답변 형식이 때로는 시청자를 외면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앵커의 질문과 기자의 답변이 순조롭지 못한 경우도 봅니다. 일반적인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기자가 당황하거나 준비되지 않은 답변으로 채워지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매끄럽지 못한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진행자와 기자는 시청자를 위한다는 원칙이 견고해야 합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